자, 이 시간에는 40페이지 보시면 토지의 면적입니다. 다음에 이제 경계가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적 공부 중에 토지 임야 대장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되는 토지 면적입니다. 반대로 중개 거래하실 때 토지 면적은 뭘 보고 지적 공부 중에 어디를 가지고 확인 설명하고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되니까 토지 임야 대장을 가지고 면적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곱미터 단위죠. 법적 단위입니다. 늘 하는 평, 몇 평 할 때, 그죠? 평 단위가 아닌 제곱미터 단위고, 또 소지 수평 면적입니다. 우리가 주로 수평 면적이라 그럴 때 임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 있죠, 여러분? 이게 산입니다. 임야는 실제 면적은 보시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이 면적이지만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실제 이 면적이 아니고 바닥, 이거를 수평 면적 또는 수평 투영 면적이라 합니다. 이 수평 면적 있죠. 이 수평 투영 면적을 뭐 해서 이걸 정하느냐. 이 바닥에 있죠. 산에. 이 바닥의 면적은 우리가 안 보이니까 지적 측량, 우리 지적법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배우는 측량 있죠. 측량 기술자들이 측량을 해서 이 면적을 구하고 이 면적을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평 면적이고, 자, 면적의 의의를 읽으시면 면적은 딱 하나, 지적 공부 중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이 되는 필지마다의 수평 면적이고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이 된다. 여기까지만 아시고, 우측에 있죠. 그 41페이지에 맨 위에 그 2번에 보시면 면적 측정 대상이 나오는데, 그죠? 방금 제가 면적은 수평 면적이라 그랬고, 그죠? 토지마다 등록이 되는 요거 수평 투영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 면적이고, 면적 측정 대상, 이거는 그 표 좌측 칸에 있는 거는 우리 아직 다 배우지 않았어. 나중에 지적법 전체, 또 특히 청량에 가면 청량 대상인 거 아닌 거 물을 때, 그죠?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면적하고 경계, 면적과 경계는 청량을 해서 구합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청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을 때도 방금 여기 면적 측정 대상이 나오니까요. 우선 지금은 그 우측칸에 시험에 가장 최근에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이제 물어가지고 아닌 것을 묻습니다. 주로 거기 2번에 그 우측칸에 지목 변경이나 합병 이런 걸 답으로 내는데, 자, 이거 쉽습니다. 우리가 지목 바로 이제 요거 토지 변동, 이동 중에 지목이 변경되거나 특히 합병, 이 합병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죠, 당연히. 또 하나, 청량 대상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청량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을 때도 지목 변경, 합병, 이런 것을 답으로 내니까 지금 우리 기본 이론 설명 단계에서는 요 지목 변경이나 합병은 면적을 따로 청량하지 않는다.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맨 밑에 41페이지 맨 밑에 4번의 면적 결정 방법입니다. 청량을 해서 면적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원칙이 있고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넘기시면 예외가 있습니다. 요거를 법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드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 청량을 해서 면적을 구하고 등록을 할 때 그죠? 원칙적 지역 41페이지 맨 밑에 원칙적 지역은 이게 어느 지역이냐? 거기 축척이 도면에 축척을 가지고 묻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에 어떻게 묻는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원칙적 지역은 축척이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인 지역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1000단위, 1000단위라는 거는 보십시오. 우리 축척이 1000, 1200, 2400, 3000, 6000이 있죠. 1000단위 시험에 물을 때 도면의 축척이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인 지역 이렇게 물으면 요 지역이 원칙적 지역이고요. 일단 0.5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 들어갑니다. 0.5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요 0.5 기준이다 이 말은 거죠. 청량을 해서 면적을 구했는데 소수점 이하, 자 0.5 그랬는데 소수점 이하가 남으면 그걸 끝수, 다른 말로 단수가 남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 지역은 제가 쭉 법에 있는 규정을 법 조문을 읽고 다시 예를 들어 드릴 건데요. 원칙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는 건 다 아시죠? 다만 토지 면적의 2번 1제곱미터 이제 청량을 해서 구한 숫자를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0.5제곱미터 기준으로, 자 0.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만이 남으면 버리고 0.5를 초과해서 남으면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고 0.5제곱미터가 남으면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그랬죠. 자, 이 규정은 처음 보실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 3번에 먼저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그거는 1제곱미터로 등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예를 보십시오. 원칙적 지역 여기서 청량을, 토지 한 필지를 청량을 했더니 구해진 숫자가 한 필지가요 123 딱 이렇게 소수점 이하가 끝수가 거기 말하는 소수점 이하가 남지 않고 그냥 딱 떨어지면 123으로 딱 떨어지면 123제곱미터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소수점 이하가 남았을 때, 자, 첫 번째가 123.4제곱미터가 남았죠. 0.4가 남은 겁니다. 그죠? 123.4는 자, 0.5 미만이 남았죠. 0.4321, 0.5가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버린다 그랬죠. 0.5제곱미터 미만이 남으면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는 0.4321
4를 버리고 123제곱미터로 등록을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3.6입니다. 이번에는 123.6이 0.6이 남으면 요거는 0.5를 초과해서 남았죠. 0.6, 0.7, 0.8, 0.9가 남으면 0.6, 7, 8, 9는 0.5를 초과해서 남았으니까 요건 올린다 그랬습니다. 올린다, 올리며 여기로 올려줘야 됩니다. 요 앞으로 123 할 때 여기로 올려서 3으로 요건 124 등록 면적이 요건 124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거예요. 올리니까. 자, 그 다음에 0.5가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120.5, 121.5, 122.5죠. 그러면 요건 0.5가 남았잖아요. 전부 요거 보세요. 120.5, 121.5, 122.5가 0.5가 남았죠. 다. 구하고자 하는, 거기 이제 법에 구하려는 끝자리가 여기입니다. 120.5 할 때는 0, 121.5 할 때는 1, 122.5 할 때는 2. 여기가 구하려는 끝자리입니다. 그러면 120.5 할 때는 0이 남았죠. 0 또는 짝수, 구하려는 끝자리가 어딘지를 잘 봐두시고 0 또는 짝수가 남으면 이걸 버린다. 120.5나 122.5는 버리고 홀수 요거죠. 121.5가 남으면 요건 홀수가 남았으니까 올려준다. 여기로 올려주니까 요거는 120으로 등록이 되고 요건 122, 요것도 122입니다. 이건 올리고 이건 버리니까 같죠. 등록 면적이. 자, 그렇다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예외까지 다 적어놓고요. 원칙적 지역은 0.5를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끝수가 남았을 때 다시 그 2번을 보시면서 요 예를 보십시오. 0.5 미만이 남으면 버리고 0.5를 초과해서 남으면 올리고 0.5가 남았을 때 0.5가 남았을 때는 구하려는 끝자리가 여기입니다. 120.5 할 때 0, 1, 2 물론 123.5 그러면 3 그게 끝자리죠. 여기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물으면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죠.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끝에 3번은 밑에 맨 끝말은 1 미만이다. 만약에 어떤 토지가 0.5로 나오면 이런 토지가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0.5라는 거는 1제곱미터 미만이죠. 이런 토지가 물론 거의 없겠지만 법에는 만약에 0.5, 0.6, 0.7 이런 토지가 있다면 0.1부터 0.9까지 1이 안 되니까 최소 등록 단위가 1이다. 1제곱미터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이고, 자, 예외 보십시오. 이제 예외 또 설명드리고 예 들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원칙 예외 다 구분해 드립니다. 예외적 지역 여기는 물을 때요. 시험에 물을 때 원칙 예외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거기 그 예외 써놓고 이렇게 돼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하고 축척이 600분의 1, 요 둘 중에 하나. 예, 축척이 600분의 1도 있고요.
500분의 1도 있었죠. 근데 500분의 1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500이나 600이 나오면 그런 뜻인데, 그죠? 축척이 100단위, 아까 제가 앞에 원칙적 지역 이야기할 때 축척이 1000단위가 나오면 원칙적 지역이고 100단위가 나오면 예외적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인데, 이거를 실제로 시험에는 예외적 지역, 여기를 잘 묻습니다. 보시면 1번에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지역,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었잖아요. 그 지역의 토지인데 이게 0.05 기준입니다. 여기는 이제 쭉 보고 다시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여기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니까 0.05 기준이에요. 원칙 예외 나중에 구분할 때 원칙적 지역을 물으면 0.5 기준이고, 예외적 지역을 물으면 0.05 기준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요. 자, 쭉 법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자, 이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이제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이 되고 0.1 제곱미터 미만의 건수가 있으면 0.05 제곱미터 미만이면 버리고 0.05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 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것도 원칙처럼 제가 예를 들어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2번에 한 필지 면적이 여기는 0.1 제곱미터 미만이면 0.1 제곱미터로 등록을 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예를 들어 드립니다. 예외적 지역 여기는 청량을 해서 면적을 구할 때 소수점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구합니다. 자, 보시면 한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두 자리까지 구하는데 123점, 자, 여러분 5, 4 이렇게 구합니다. 자, 예외적 지역은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원칙적 지역보다 더 정밀하게. 그러면 두 자리를 구해서 123.54, 0.04가 남았죠. 0.05 미만입니다. 이게 0.05 미만이 남으니까 0.04,321 이렇게 0.05 미만이 남으면 이거 버립니다. 요걸 버려서 여기까지 등록합니다. 123.5 여기까지 등록을 해요. 예외적 지역 여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123점 이번에는 56입니다. 요거는 0.06이 남았죠. 그럼 0.06이 남으면 123.56이니까 올립니다. 0.6, 0.7, 0.8, 0.9가 남으면 여기를 올리죠. 앞으로 여기를 올려서 요건 123.6 등록 면적이 123.6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0.5 미만이면 0.05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면 올립니다. 0.05가 남았을 때는 123.05, 123.15, 123.25죠. 이건
0.05가 남은 겁니다. 요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가 이번에는 0, 5할 때 0, 1, 5할 때 1, 2, 5할 때 2. 여기가 구하려는 끝자리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0, 5 하면 0이나 짝수죠. 0, 2가. 짝수는 버린다. 0, 5 할 때는 요거 버리고 2, 5할도 0 또는 짝수니까 버리고 홀수 123.15는 홀수니까 요건 올려줍니다. 앞으로 여기로 올리죠. 그럼 등록 면적이 123.05는 버리니까 123.0 0으로 등록하고 123.15는 올리니까 123.2 2로 등록하고 요것도 123.25는 또 버리니까 요것도 123.2로 등록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음 우리 이제 좀 더 기본 이론 끝나고 이제 심화 이론 할 때는 이거 전체 다 하나씩 뭐 자료, 수업 자료 이런 걸로 예를 들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요 예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끝에 예외적인 이야기 2번 한 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다. 여기는 0.05 이런 식으로 0.1이 안 되는 거 0.05가 나오면 이거 0.05는 0.1이 안 되죠. 0.05, 0.06 이런 거 0.01부터 0.09까지 이거는 0.1 여기는 최소 등록 단위가 0.1로 등록이 됩니다. 책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 밑에 표 있죠. 그건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참고로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요 예를 보십시오. 시험에 물을 때, 자, 첫 번째, 원칙적 지역, 예외적 지역을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도면의 축척이라든가, 아까 원칙적 지역은 1000단위, 1000, 1200 이런 식으로 1000단위인 지역을 물으면 원칙적 지역이고, 예외 여기는 600분의 1이나, 자, 시험에 최근에 나온 건 전부 대부분이 예외적 지역 여기입니다. 600분의 1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지역 이걸 물으면 예외입니다. 그렇게 묻는다는 거. 그 다음에 원칙적 지역은 0.5 기준이고 예외적 지역은 0.05 기준이라는 것.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 0.5냐, 0.05냐. 그리고요, 이 버리고 올리는 거는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보십시오. 원칙적 지역은 측량을 해서 소수점 이하가 남으면 그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끝수는 버리든지 올리든지 해서 등록이 안 됩니다. 여기는 소수점 이하는 등록하지 않죠. 그래서 0.5 미만이 남으면 버리고 초과하면 올리고 0.5가 남았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그리고 1 미만이 0.5 같이 1제곱미터가 안 되는 토지들은 최소 등록 단위가 1이죠. 예외적 지역은 0.05 기준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미만, 이게 똑같죠. 아까 원칙하고. 미만이 남으면 0.05 미만 버리고 초과면 올리고 0.05가 남았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여기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건 똑같으니까 구하려는 끝자리가 원칙적 지역하고 예외적 지역 여기에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어딘지 거기만 잘 봐두시면 되고, 또 마지막 예외적 지역은 0.1 미만이면 0.1 제곱미터 미만이면 0.1로 등록한다 그랬으니까 0.05, 0.06, 0.09까지 0.1이 안 되는 토지가 있으면 이건 최소, 여기는 예외적 지역, 여기는 최소 등록 단위가 0.1입니다.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가면, 요 이론적인 강의 끝나고 문제 풀이 가면 어느 지역이냐 축척을 가지고 묻고 원칙이냐 예외냐 이렇게 구분해 주고, 그죠? 이 숫자를, 요 지문 책에 있는 이 법 조문을 묻는 지문도 있지만 요런 숫자를 먼저 주고 이게 어떻게 등록하는지, 버리는지 올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말은 버리느냐 올리느냐. 또 하나, 최소 등록 단위가 원칙적 지역은 1, 예외적 지역은 0.1.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경계입니다. 여러분 43페이지에 경계,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도면, 실제 그죠? 제가 첫 시간부터 복사해 드린 그 지적 도면 안에, 지적도 임야도 안에 등록된 선, 그게 이제 경계선입니다. 항상 여러분 경계가 나오면 경계선, 요 이야기, 지금 뭐 여러분 갖고 있지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도면 안에, 이게 도면입니다. 지적 도면. 이거 지적도 임야도라는 이 도면 안에 그려진 이 선들, 이게 경계 또는 경계선입니다. 이게 경계선인데, 자, 여기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앞에 시간부터 해왔던 게, 그죠? 이 도면 안에 뭐, 이 숫자들 있죠. 1, 보십시오.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숫자는, 이거는 지번이죠. 지번. 예, 전부 본번으로. 1, 뭐 1에 1, 2, 2에 2,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만은, 일단 본번으로 된 지번을 가지고 쭉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했던 게, 뭐 이거는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3번 토지가 분할이 되면, 한 필지는 3을 쓰고, 나머지 요 분할된 요 토지는 3의 1, 요렇게 이제 3의 1, 요렇게 붙이죠. 이게 이제 우리 앞전에 지번 설명할 때, 그죠? 앞전 시간에 신규 등록 전환 갖고요, 분할 합병 이런 거 했을 때 지번을 어떻게 붙이는지 이 설명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앞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에 1번 토지가 여러분 전 이렇게 써졌으면 요거는 지목이죠. 전이고, 2번 토지가 여러분 과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 과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지목이 뭡니까? 과수원. 그 다음에 공이 있고 장이 있죠. 먼저 공은 그러면 3번 토지가 공이라고 써져 있으면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에, 저건 공원입니까? 공장용지입니까? 물으면 이건 공원이죠. 공장용지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장이 공장용지고, 그럼 5번 토지는 여기로 주, 6번 토지가 차, 그러면 요 주는 주유소용지고, 요 차, 6번 토지, 요 차는 주차장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이거를 주차장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시험에 5번 토지가 주 써졌으면 이건 주유소 용지인데 주차장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요 차라고 써진 게 마찬가지 주차장이죠. 7번 토지가 8번 토지가 원이면 이건 7번은 유지, 8번이 유원지죠. 8번 토지 지목을 도면에 유지하고 유원지는 둘 다 첫 음절이 유니까 유지는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앞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 지목할 때 지목 맨 끝에 도면에 등록되는 지목을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그거 40페이지 표 앞에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그죠? 40페이지 표 가지고 설명드렸고, 이런 식으로 도면 안에 지번, 지목이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면에 등록되는 지목의 부호가 둘째 음절을 따는 게 그 유명한 차장 천원이다 그랬고, 그죠? 지금은 경계입니다. 여기는 이제 43페이지 경계의를 보시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 있죠. 요런 거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지점, 여기를 경계점이라 그러죠. 경계점과 경계점을 연결하는 이 선, 이 도면 안에 경계점과 경계점들을 연결하는 선을 경계라고 하고, 지적 공부 중에 여러분 경계는 지적 공부 중에 지적도 임야도라고 하는 도면, 도면에만 등록이 됩니다. 또 도면에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쭉 보시고 그냥 참고용이고 의의만 보세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44페이지 넘기시면 하나는 경계 설정 기준 있죠, 결정. 그럼 경계는, 그럼 이 경계선은 측량을 해가지고 도면에 여러분 갖고 있는 도면, 제가 지금 저기 그려놓은 저 도면에 등록되는 경계선은 측량을 해서 구합니다. 그럼 이 측량을 해서 경계를 구하는데 여기 말하는 경계 결정 기준이 이제 전체 설명하겠지만 측량 기준입니다. 이게 측량을 해서 경계를 여러분 구하니까 이게 측량 기준이에요. 그러면 측량을 하는데 거기 5가지 괄호 1번에 지상 경계를 서로 정할 때 1, 2, 3, 4, 5번이 있죠. 그림과 함께, 책에 그림과 함께 있지만은,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끝말이 뭐냐, 뭐를 묻느냐, 그걸 설명드립니다. 1번,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까지 써주고, 그러면 경우에는 그 구조물이, 좀 이따 이제 구조물 설명하는데, 구조물 중에 중앙, 여러분은 이 중앙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에 묻는 거는 이 중앙입니다. 중앙. 이 중앙이냐, 어디냐,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림, 책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돼 있죠. 양쪽에 토지가 있고, 여기 뭐 대라고 써졌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묻는 건 아니라고 그랬고요. 여기가 A 토지, 이쪽이 A, 이쪽이 B, 그 대 써진 게. 그럼 제가 설명은 A 토지와 B 토지가 있는데 연접해 있는 이웃하는 두 토지가 있는데 높낮이, 이거 보세요. 그림이. 여기는 그냥 두 토지가 높고 낮은, 이게 평평하게 돼 있으니까, 그죠? 높낮이 차이가 없죠. 그건 나중에 2번하고 비교해 드립니다만은, 가운데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 있죠. 이 구조물이 뭐냐고 물으면 담. 이게 담이다. 물론 담이 아닌 뭐 이런 예를 들죠. 논이면 여기가 논이면 논두렁, 밭이면 밭두렁, 과수원 같은 데 가면 과수원에 가면 울타리 같은 것도 있죠. 무슨 뚝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건 이제 예고. 이 담이 있다. 담장. 그럼 담이 있으면 이 토지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 가지고 경계를 정할 때 원칙은 중앙, 담의 중앙을 기준으로 측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 늘 하는 얘기, 시험에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중앙인데, 여기까지는 다 써줍니다. 1번, 다시 보시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는데 그 중앙을 틀리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앙이라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쓰면 틀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이번에는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구조물의 하단부, 요 하단부를 여러분은 하단부를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림 보세요. 요렇게 그려졌죠. 이번에는 제가 설명이 A 토지와 B 토지 간에 여기가 A 토지, 여기가 B 토지입니다. 그러면 A 토지하고 B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고 이번에는 이 가운데 여기가 구조물입니다. A 토지와 B 토지 여기 사이에 옹벽을 예를 듭니다. 옹벽. 이게 다 이런 옹벽 같은 게 저기에 쳐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옹벽이 쳐져 있으면 요 A 토지, B 토지 사이에 있는 옹벽의 하단부 원칙입니다. 요거 하단부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요게 하단부입니다. 그러면 자, 요 말도 2번 여기까지 써준다 그랬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 해놓고 그때 이제 구조물, 옹벽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옹벽 어디가 기준이 된다 측량할 때 하단부 여기가 기준에서 측량해서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3번에 있죠. 여기 또 도로, 국어 등 토지의 절토, 그 이제 그림에서 나옵니다. 절토된 부분이 있으면 그 경사면에 상단부를 경계로 하는데 세 번째 그림은 그 밑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고 그죠? 이게 이제 여기가 A 토지가 있고 이쪽이 이제 B 토지인데 이거는 이 그림에서는 이제 A 토지하고 요 A 토지하고 B 토지의 경계가 아니고요. 이 사이에 도로나 국어, 이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국어. 여기가 국어입니다. 도랑. 그 국어와 이거는요. 보세요. A 토지와 국어와 B 토지의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A 토지가 이렇게 가다가 국어로 절토, 여기입니다. 이게 절토, 끊어져 있죠. B 토지도 가다가 국어로 이렇게 절토, 끊어져 있죠. 그러면 A 토지와 국어와 B 토지의 경계는 요 끊어진 절토된 경사면에 요거는 상단부, 요건 이제 상단부죠. 요 상단부 여기를 경계 설정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3번을 물을 때 이렇게 다 써줍니다. 도로, 국어 등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고 그때 그 경사면까지 써주고 이게 하단부입니까? 상단부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상단부죠. 나중에 2번과 3번. 2번은 하단부. 3번처럼 물으면 상단부. 이거 다 여기에 써주니까 하단부, 상단부.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45페이지에 토지가 해면은 바다고 또는 수면은 댐, 바다나 댐에 접하는 토지는 그 바다는 최대 만조, 거기 만조라는 거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나갔다 들어오니까 만조, 위선. 댐은 만수, 댐에 가보면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 선입니다. 거기 그림이 네 번째 그림은 우측이 바다나 댐을, 여러분 바다나 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나 댐에 바다와 댐에 있는 그 접해 있는 토지는 바다 해면을 물으면 최대 만조의 선이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선이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는 바다는 여러분 늘 등록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댐은 수면 이야기가 댐인데 댐은 등록이 됩니다. 그럼 댐의 지목이 뭐죠? 유지로 이제 등록. 댐하고 댐에 접해 있는 토지는 최대 만수. 댐에 가보신 분들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 댐에 만수선이 이렇게 그어진 데가 있습니다. 여기 지하에서 몇 미터라고 써놓고 여기가 만수가 되면 물이 가장 많이 차면 여기가 만수의 선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만수의 선이 됩니다. 자, 묻는 거는 해면, 수면 접하는 토지라고 써주고 최대 만조, 만수의 선 이걸 묻는 겁니다. 5번에 공유 수면 매립지, 바다를 매립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바다를 매립하고 바다와 육지가 아니고 이건 제방을 그 그림에 나중에 제방을 그려놨죠. 제방을 토지의 편의반을 등록했던 그 제방의 바깥쪽 어깨. 자, 그림 보시면 이건 제가 안 그려드려도 4번, 5번은 그 그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방을 그려놨죠. 그러면 이제 바다를 매립할 때 제방을 쌓아가지고 물을 막죠. 제방을 쌓아서 물을 막고 매립을 합니다. 그 좌측은 매립지고 우측이 바다인데 제방은 이건 아까 4번처럼 뭐 최대 만조, 만수가 아니고 이 제방 그려놓고 여러분 바깥쪽이 이게 제방인데 그죠? 그림 똑같죠? 책에 있는 그림. 바다 쪽, 바깥쪽이 요 바다 쪽 어깨. 여기 어깨 있죠, 어깨. 여기가 요 제방의 경계, 바다와 제방의 경계선이 여기가 됩니다. 경계 정할 때. 자, 이제 여기도 다 써줍니다. 공유 수면 매립지에서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까지 써주고 바깥쪽 어깨,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런 식으로 써주고 안쪽 그러면 물론 틀리겠죠. 바깥쪽 어깨니까요. 요거 있죠. 요 5가지 경계 설정 기준. 이거 제일 많이 물으니까 경계의 첫 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요 5가지. 다만 예외 하나. 그 괄호 2번 45페이지 그죠? 그 괄호 2번은 소유권에 의해서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 그건 예외입니다. 앞에 그 설명되어 있는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보십시오. 거기 2번에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방금 여기 그림 그려놨던 요 구조물 있죠. 저는 구조물에 소유자가 다르다는 거는 어떤 구조물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위 1, 그 괄호 1번에서 설명드린 5가지 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규정에 불과하고 요런 규정에 불과하고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정한다, 결정한다. 자, 말 그대로 저런 구조물에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그건 당연히 소유권에 따라 구조물 소유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죠? 요 말도, 요 예외적인 경우도 이렇게 소유자가 다르다고 써주면 소유권에 따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고 3번 이건 필요 없고요. 안 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뛰어넘는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46페이지에 거기 이제 메뉴에 괄호 4번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자, 설명 들어갑니다만은 그 전에 분할에 따른 경계를 정할 때 그것도 이제 청량, 분할도 여러분 청량해서 경계를 따로 정하는데, 지상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까지가 원칙, 아니 되나 거기까지가 원칙. 다만 건축물에 걸리게 청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가 예외입니다. 예외, 여러분, 예외. 자, 우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여기 건축물이 있는 토지죠. 이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 요거 이제 분할할 때 요 경계가 요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축물을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건축물을 이게 경계인데, 그죠? 분할할 때, 청량할 때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예외가 있죠. 걸리게 할 수 있는 거, 요거죠. 그림이 늘 요렇게. 요게 예외. 이 경계는, 지금 이 경계가 건축물을 걸렸죠. 요렇게 걸리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여러분, 이 4가지 읽을 때 뒤에 말은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1번,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자가, 그랬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하는데,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이렇게 아시면 되고, 2번은 공공사업 등입니다. 공공사업을 할 때, 자, 도로, 이런 지목 있죠, 여러분. 뒤에 2번에 뒤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 용지, 수도 용지, 학교 용지 등 지목으로 되는데, 자, 뒤에 말들은 쭉 읽으시면 되고 공공사업 등이고, 3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고시가 된 지역이죠. 여기 여러분 공법 시간에 배우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한다. 그때 하고, 4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그림에 건축물을 걸리게 경계를 정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그 경우인데, 자, 시험에 묻는 게 딱 4가지 걸리게 할 수 있는 4가지였죠. 분할할 때 걸리게 할 수 있는 게 1번 도시개발 사업 등, 그 다음이 뒤에 말 다 써줍니다. 2번은 공공사업, 3번은 국토계획법 쭉 써주고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분할할 때, 4번이 법원의 판결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이렇게 분할할 때 경계가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고 없는 거 물어가지고 마지막 답이 매매 등. 자, 여기 써드립니다.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자, 한 필지를, 그림 보세요. 한 필지 일부를 매매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이때는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답이 한 필지 일부를 매매하고 일부를 소유권 이전하기 위한 분할. 이거 할 때는,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걸리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답으로 낸 겁니다. 마지막 문제 나온 게 한번 이 앞절
조금 됐습니다만은 요렇게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내려가서 3번에 밑에 46페이지 밑에 3번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주 특이한 건데, 그죠? 47페이지부터 그 뒤에 서식 쭉 나오는데, 그건 필요 없고, 그건 그냥 참고로 하시고,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뭐냐, 요거 하고, 등록사항만 한번 쭉 읽으시면 되는데, 자, 어휘에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변동에 따라 지상의 경계를 새로 정했다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로 토지 지상에 보면 실제로 있습니다. 경계점이라고 이렇게. 토지, 이건 실제 토지에 가보면 여러분, 이 길거리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경계점이라고 써졌습니다. 경계점이라고, 이거. 경계점이라고 써지. 요 경계점이 있는 요 토지의 요 경계점을 등록 관리하는데, 자, 지상은 토지 위에 지상에 경계점이 있으면 이걸 등록하는 것이 말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그러면 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 이걸 가끔 최근에도 한 2번 나왔는데 가끔씩 묻습니다. 거기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 등록사항 외우는 거 아니고, 이거 보세요. 토지 소재와 지번, 1번에 소재와 지번. 요 토지, 요 지상, 여기입니다. 요거 보세요. 지상 경계점이 있는 요 지점, 요 토지에, 요 경계점이 있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특이한 게 2번.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실제 이용 지목이, 요 경계점이 있는 요 토지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되는 지목, 그걸 또 적습니다. 그리고 3, 4, 5, 6은 경계점이라는 말이 다 있죠. 보세요. 경계점 좌표. 요거는 우리 앞전에 이제 배웠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고, 그 다음에 경계점 위치, 여기 있죠. 요 경계점 위치 설명도. 그리고 경계점 5번에 표지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6번에 경계점 있는 요 지점의 사진, 파일, 요거 사진으로, 요 사진 찍어서 파일로 올리는데, 자, 이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암기가 아니고, 한 번에 이거 암기하라가 아니고 쭉 한번 읽고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아닌 거,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상 아닌 걸 물으니까 인 거 아닌 거, 이거 이제 여기 내용들 가지고 문제로 또 설명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아직 기본 이론반이니까 등록사항들 쭉 한번 읽으시면 되고, 자, 그 서식은 참고용입니다. 3가지 경계에서는 앞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경계 설정 기준 5가지, 그리고 46페이지에 그 맨 위에 4번, 괄호 4번에 있는 요거 분할할 때 견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그 다음 마지막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그 등록 사항을 보시고, 자, 이제 그 넘기시면은 53페이지에 지적 공부와 앞에 보존, 종류, 보존 관리 등 하고 쭉 넘겨서 앞 시간에 했으니까 60페이지에 등록사항 전체 다 그 뒷부분에 또 지적 공부의 복구 등과 부동산 종합 공부까지, 요건 앞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시간부터 지적부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80페이지로 갑니다.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여기부터 토지 이동의 다음 시간에 일반적 토지 이동,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경감, 받아 말소.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축척 변경과 그리고 이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 요렇게 이제 설명이 이어집니다. 자,
토지 이동 80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